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그래도 NBA가 아직은 2라운드라서 매일 경기가 있는데 하나씩 또 게임이 줄어드는 느낌이어서 아쉽기도 합니다만, 자, 내일 열리는 골든스테이트와 미네소타의 경기, 운명의 3차전 1승 1패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오전 3선승제나 다름없죠.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 3차전, 저의 예상 5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2차전은 뭐 제가 큰 틀에서 보면 다 맞추긴 했습니다만, 스테픈 커리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살짝 좀 기분 빠진 감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골든스테이트 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또 워리어스 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경기를 중계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저 뒤쪽에 합니다. 뭐 뒤쪽까지 경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자, 첫 번째, 저는 퀸튼 포스트. 참 외모도 귀엽고 득점하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플레이들이 참 큐트하긴 한데, 이번 시리즈에서 저는 퀸튼 포스트를 더 이상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목을 이 시리즈에서는 포스트잇이다 이렇게 달아봤는데, 2차전에서 스티브 커 감독이 퀸튼 포스트를 주전으로 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출전시키자마자 경기 터졌어요. 포스트 쪽에서 발생하는 약점이 단 3분 동안 다 나왔습니다. 3분 뛰면서 코트 득실 차이가 마이너스 13점이었고요. 물론 이게 퀸튼 포스트만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분명하잖아요. 수비, 그 다음에 리바운드입니다. 그러니까 빅맨이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발생하는 그런 약점이 크다는 건 왜 퀸튼 포스트가 1라운더가 아니라 2라운드에 지명됐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스테픈 커리라든지 혹은 퀸튼 포스트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일 때에 퀸튼 포스트의 장점이 발휘되지, 자, 이런 경기에서는 애초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스티브 커 감독이 본인의 실책을 인정하고 3분 만에 빼버렸어요. 그리고 케본 루니마저 3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잘해줬기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주전 라인업부터 조정을 할 것 같아요. 2차전은 완전 대실패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수비와 리바운드가 떨어지는 포스트는 주전으로 앞으로 나설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3차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지난 2차전에서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이번 3차전이야말로 퀸튼 포스트는 DNP, Did Not Play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잭슨 데이비스와 케본 루니가 5번 스팟을 양분하면서 뛸 가능성이 높은데, 루니가 출전 시간을 다수 빼앗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는 포스트잇, DNP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쿠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쿠민가, 정말 훌륭한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고 주가가 높아진 적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꾸민가 생신가가 아니라 거의 뭐 긴가민가 쿠민가가 돼버렸어요. 자, 하지만 지난 2차전을 통해서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2차전에서 첫 야투 8개를 100%의 확률로 집어넣으면서 26분 뛰고 18득점에 5리바운드, 지난 2025년 플레이오프 들어서 가장 좋은 활약이었어요. 자, 쿠민가가 2차전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말들을 했더라고요. 농구 선수에게 자신감은 아주 중요하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기자가 애초에 좀 뻔한 질문을 하긴 했어요. 농구 선수에게 자신감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질문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쿠민가가 길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농구 선수에게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설령 슛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여전히 플로어에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2차전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조나단 쿠민가를 써야 되는 건 뭐 명확한 사실이죠.
그리고 쿠밍가를 그런데 활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유형인 선수인 건 분명해요. 대인 수비나 뭐 팀 디펜스가 미친 듯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 산토스처럼 리바운드를 열심히 잡고 허슬이 좋은 선수도 아니고, 쿠밍가가 1대1로 충분히 볼을 몰아줬을 때 그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가는 비중에 비해서 뭐 정비례하는 득점력이나 혹은 다른 포인트들, 뭐 어시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아니면 2차 어시스트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쓰임새가 까다롭긴 합니다. 하지만 2차전에서 본인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고 스테픈 커리라는 평균 25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없다면 쿠밍가에게 그 기회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차전에 본인이 스스로 출전 시간을 얻어냈기 때문에 저는 스티브 커 감독이 쿠밍가를 3차전에서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밍가 2차전 활약을 능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많은 포지션을 또 몰아서 받을 거예요. 지금 지미 버틀러는 지쳐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허리 쪽도 좋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많은 슈팅을 땡겨야 되는데 쿠밍가 저는 3차전에서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일단 볼륨은 만들어낼 것이다. 20득점 이상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미네소타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미네소타의 이 제이든 맥데니얼스, 상대적으로 뭐 저희처럼 NBA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나이트 팬들은 제이든 맥데니얼스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맥데니얼스는 거의 뭐 빛과 소금 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아마추어 때 이름을 날렸던 선수인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멘탈이었습니다. 멘탈 터프니스가 좋지 못하고 멘탈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주가가 쭉쭉 떨어졌고, 미네소타 와서도 경기 안 풀린다고 손으로 벽 쳤다가 또 부상 입고, 여튼 코트 바깥에서의 문제들이 좀 약점으로 지적을 받는 선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마이크 콘리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심적인 안정을 찾았다고 하고, 그리고 실력이 매 시즌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차전에서 맥데니얼스 활약이 단연 돋보였는데 20득점 그리고 무려 3스틸과 3블락을 해냈습니다. 허슬 스탯, 이 스톡스가 무려 6개였어요. 그리고 필드골 70%, 3점은 2개 던져서 하나였습니다. 이 맥데니얼스는 원래 수비 지향적인 선수죠.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윙 자원인데 3점은 사실 여전히 뭐 강점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약점에 가까운데 이 선수의 원래 강점이 수비라고 봤을 때 맥데니얼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스테픈 커리에 대한 수비, 커리가 벤치에 있을 때는 지미 버틀러를 막는 그런 디펜더, 이런 역할이 최우선시 됐죠. 그런데 커리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전 끝나고 예상을 했을 때 분명히 미네소타의 3점이 터질 것이다. 왜냐? 커리를 막는 그 수비에서 쓸 에너지를 3점으로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맥데니얼스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커리 매치업을 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공격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팀 내 최고의 수비수입니다. 물론 루디 고베어도 있지만 고베어에 비해서 제이든 맥데니얼스가 고베어가 쌓은 성과에 비해서 보여준 건 아직 없지만 훨씬 더 범용성은 있죠. 1번부터 4번까지 다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펜더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 치르고 있는 현재 정규 시즌 대비 플레이오프 득점이 4점 이상 증가했어요. 물론 출전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전 시간 2분 정도 늘었는데 플레이오프처럼 수비가 빡빡한 무대에서 4점 이상 늘기 쉽지 않죠. 또 하나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라운드 상대가 레이커스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밑도 끝도 없죠. 일단 정규 시즌 대비 플레이오프에서 야투 효율과 그 다음에 볼륨이 좋아졌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야투 성공률이 무려 57%니까요. 맥데니얼스가 큰 경기에서 강했구나, 강한 선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비를 하다 보면 또 출전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정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바로 개인 반칙 개수죠. 그런데 맥데니얼스는 이번 정규 시즌 기준으로 파울 트러블, 이 반칙에 대한 관리 능력을 대폭 키웠습니다. 지난 3시즌 동안 제이든 맥데니얼스의 평균 반칙 개수가 3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2.7개로 감소했고요. 물론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살짝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경기를 읽는 눈이 훨씬 더 향상되면서 미네소타의 전력도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죠. 자, 그래서 맥데니얼스는 이제 기복이 큰 선수는 아니다. 저점이 극도로 낮지는 않을 것이다. 고점이 미친 듯이 높지는 않지만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점이 높아야 되잖아요. 맥데니얼스는 이제 그런 선수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쿠밍가가 워리어스에서 활약을 한다면 3차전에 엑스팩터는 맥데니얼스고 2경기 연속 20점 이상 동반 스틸과 블락을 5개 정도는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드레먼드 그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2차전에서도 나즈리드를 향한 과격한 동작으로 테크니컬 파울을 부과받았습니다. 멍청하죠. 왜냐하면 플레이오프에서는 7개가 넘게 되면 2경기당 2개당 1개꼴로 한 경기 출장 정지받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무리할 필요가 없고 감정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결국 T 파울을 부과받았고요.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판에게 저속한 단어와 함께 항의를 했어요. 항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불지 않죠. 왜냐? 디그린이니까. 불지 않았어요. 퇴장 안 당했습니다. 근데 이 흥분한 디그린을 말리기 위해서 워리어스의 구성원들이 죄다 나섰어요. 벤치에 있던 스테픈 커리가 광고판 앞으로 가서 드레먼드 그린을 말렸고, 그 다음에 지미 버틀러 역시도 나중에 드레먼드 그린이 계속 항의하니까 야, 너 교체래 하고 유니폼 잡아 끌었어요. 여기에다가 제리 스택하우스 코치도 제일 먼저 마중 나가서 그린에게 뭐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티브 커 감독이 드레먼드 그린을 말리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승부욕이 있다 보면 뭐 저처럼 농구를 안 해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화해 경지가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팀 구성원이나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죠. 디그린이 이랬을 때 지금 몇 명이 나섰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디그린 눈치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쓸데없는 파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레먼드 그린이 참 이럴 때 보면 똑똑하게 농구하고 말도 잘하는 친구지만 기본적으로 멍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출장 정지까지 얼마가 남았냐? 일단 테크니컬 파울은 현재 드레먼드 그린이 5개나 받았어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그런데 7개가 되면 출장 정지입니다. 그리고 8개 오케이, 9개 되면 또 정지, 10개 오케이, 11개 되면 또 출장 정지예요.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플래그런트 파울은 점수제, 벌점제예요. 플래그런트 파울은 지금 2점 받았거든요. 그런데 4점이 되면 한 경기 출장 정지예요. 플래그런트 2를 받으면 플러스 2점, 플래그런트 파울 1을 받으면 플러스 1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점 여유, 테크니컬 파울은 2개 여유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디그린이 아직은 여유 있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내가 정말 그 턱 밑까지 올라갔을 때, 그 말인즉슨 테크니컬 파울이 6개가 되고 플래그런트 파울이 3점이 됐을 때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홈에서 열리는 3차전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무조건 잡아야 된다. 경기 장소가 지금 우리 홈이다. 더 터프하게 할 수 있어. 심판 판정은 우리에게 유리할 거야. 더 터프할 거야. 테크니컬 파울 혹은 플래그런트 파울 나온다 예상하겠습니다. 왜냐? 여유가 있고 그 여유가 있다는 걸 본인이 과신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는 받는다. T 파울 혹은 F 파울 둘 중에 하나는 받는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예상 3차전 승자. 일단 경기 장소 변경 이외에 별다른 변수는 없습니다. 뭐 출장 정지도 없고 추가 부상 소식도 없고요. 그냥 멀리 비행기 타고 샌프란 날아가서 하루 쉬고 경기를 펼치는 거죠. 장소만 바뀝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는 원정에서도 24승 17패로 잘 싸운 팀입니다.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합치면 26승 18패니까 대단히 좋은 성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결과는 샌프란시스코 홈에서 열리지만 지난 2차전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시 한번 미네소타의 2자리 점수차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그동안 많이 틀리긴 했습니다만 이 시리즈는 현재까지 그래도 잘 맞추고 있는데 2차전을 보고 확실히 체급 차이가 느껴졌고 왜 이 팀에는 스테픈 커리가 필요한지를 또 절감했기 때문에 적어도 3차전까지는 미네소타가 우위를 가져간다, 이렇게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 경기를 내다보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리뷰를 통해서 또 한번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